조수미랑 김건모가 콜라보 공연할 때 네. 김건모가 그때는 전성기였거든. 조수미한테 택도 안 돼요. 노래만 갖고는. 인기는 김건모가 더 높을 수 있지. 성량이라든가 이 가치로는 조수미한테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저런 식의 변화가 가능하느냐? 왜 순위가 바뀔 수 있느냐?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다 미학적 가치예요. 그 사람이 최고의 합리적인 사람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적합한 사람이냐, 그걸 플라톤이 이상국가에서 얘기했거든.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어서 최고로 모셔야 되느냐 얘기한 게 플라톤의 이상국가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인기인을 뽑는 거예요. 그게 미학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선동이지. 그게 뭔데요? 우리가 지금 감정을 다루고 있으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해치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번뇌가 있다. 인도 불교에서는 감정을 넘어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감정을 넘어서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분리를 시켜요. 이게 볼펜인데 이 볼펜을 다 분리시켜버리면 볼펜이라고 하는 개념은 따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볼펜심, 볼펜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이것들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 번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분리시켜서 아예 작동을 하지 않게 하는. 책에는 뭐라고 썼었냐면 개새끼를 연속으로 발음을 하니까 욕이 되지 네. 개새끼에 분절시켜버리면 네. 그것은 욕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번뇌를 일으키는 것들이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충돌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다 없애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눠버리라고, 쪼개라고. 그게 인도 불교의 기본 전제입니다. 감정적인 것들은 통제하기 쉽지 않으니까 감정적인 것들을 죽이는 쪽으로 인도에서는 춤을 춰도 안 되고 노래를 해도 안 돼. 승려들이 그것과 다른 흐름의 패턴이 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승려들도 노래를 합니다. 지금도 노래를 해요. 한국 스님도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개송을 가지고 찬탄하는 거고 모든 일상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 명칭을 빌려간 게 기독교가 노래를 붙여서 찬송가예요. 그게 원래 불교 네, 용어예요? 불교 용어예요. 개송이라고 하는 건 인도의 게타라는 말이에요. 인도의 노래 방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부처님을 찬한다 그래서 찬송이에요. 개송으로 찬한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지만 승화시키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 인도불교가 생긴 거고 중국불교는 완전히 달라요. 감정과 이성은 분절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 따로 이성 따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마음 자체가 두 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환자다. 감정 자체를 잘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신문이나 이런 사설 같은 거 글 쓸 때 보면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잘 쓰는 사람들, 많이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방에 씁니다. 딱 생각을 해. 그래서 머릿속으로 구조를 짠 뒤에 쫙 쓰는 거예요. 그게 조금 꼬였을 때가, 스텝이 꼬일 때가 뭐냐면 너무 내용이 많아져 양이 길어지면, 오버되면 짜증이 이제 더럽게 나거든요. 잘 쓰는 사람은 다 그렇게 써. 마치 노래도 작곡하는 사람들이 한 방에 작곡하는 거거든요. 그걸 막 이렇게 퇴고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필 받았을 때 감정이에요. 감정 승화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삶의 춤이지. 초기 불교에서는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거고, 죄악시아했던 부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의 선불교나 이런 데서는 감정을 즉각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도는 이원론이기 때문에 지향해야 될 바와 지향해야 될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아시아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뭉텅이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 챙김 이런 데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불만이라니까. 챙길 마음이 따로 있어. 그럼 내려놓을 마음도 있고, 챙길 마음도 있고, 관조하는 마음도 있냐? 마음은 그냥 통째가 마음이고 그 자체로 계속 쓰임이 있을 뿐이다. 한 번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은 적이 없고 끊임없이 흐른다. 흐름과 변화, 그 다음에 통체적인 전체적인 것, 카오스에 대한 긍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말하는 철학의 핵심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무엇이냐? 미학적 판단. 그러니까 객관적 판단이 아니고 철저하게 주관적 판단이죠. 거기에 대한 판단으로서 미학적 판단, 철저하게 주관적 판단이라는 게 명품이죠. 명품이요? 네, 명품이에요. 순금이 훨씬 가치 있어요. 순금 반지를 그럼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하느냐? 아닙니다. 까르띠에를 합니다. 모든 명품 주얼리는 18K로 돼 있어요. 14K가 있으면 짭입니다. 18K로 만드는데 18K가 순금보다 훨씬 비싸. 훨씬 비싸. 그것은 미학적 판단 가치예요. 철학적 판단 가치나 합리적 판단 가치에서는 순금이 100배 낫지. 왜?
그것은 가치 자체가 이미 그 진료에 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누군가 승계해주지 않으면, 동의해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가치예요. 미학적 판단이죠.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미학적 판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는 철학적인 것보다 미학적인 게 더 주류가 되는 사회죠. 그래서 더 감정이 중요하네요. 스토리를 입히고 BTS가 성공한 게 뭔데? 개인의 스토리화거든. 되잖아. 그건 미학적 판단이에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 얘기로 승부한 건 아니잖아. 노래 잘하는 가수는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BTS 다 합쳐도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아델한테 안 돼. 아델이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 안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맞잖아. 전 말하지 않겠어요. 나는 비겁하게 빠지겠어. 옛날에 그거 있었어. 조수미랑 김건모가 콜라보 공연할 때 네. 김건모가 그때는 전성기였거든. 조수미한테 택도 안 돼요. 노래만 갖고는. 인기는 김건모가 더 높을 수 있지. 성량이라든가 이 가치로는 조수미한테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왜 저런 식의 변화가 가능하느냐? 왜 순위가 바뀔 수 있느냐?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다 미학적 가치예요. 그 사람이 최고의 합리적인 사람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적합한 사람이냐, 그걸 플라톤이 이상국가에서 얘기했거든.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어서 최고로 모셔야 되느냐 얘기한 게 플라톤의 이상국가예요. 근데 민주주의는 이상적인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인기인을 뽑는 거예요. 그게 미학적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선동이지. 그게 뭔데? 합리적 판단은 없는데 그게. 합리를 가장한 미학적 판단이지. 그래서 저는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는 않아요. 미학적 판단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개별 판단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치는 집단 판단과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나 시스템과 연결되기 때문에 미학적 판단자는 개별 사건들을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에 계속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뜻 보기에는 집단주의가 아니면 개인주의 이렇게 판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면 이기주의 이렇게 판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닐 수 있어. 왜 거기에 속해야 되지? 너네가 만들어 놓은 개념 규정에 왜 내가 꼭 들어가야 돼? 현실과 유리된 명상은 의미가 없다. 다 쓰레기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맞는 아편이다. 아편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착각을 너에게 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발이 떨어지면 너는 다시 고통 속으로 되돌아온다. 좋은 명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아편에 안 깨는 방법이 있어요. 그 명상 상태에 계속 살면 돼요.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명상, 현실에서도 쓸모가 있는 명상이 진짜 명상. 현실에서도 쓸모가 있는 명상이라고 했을 때 예로 든다면 일 위에서 배운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 일이 아니고 네. 삶 위에서 통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통하는 것이다. 삶 위에서 통할 수 있는 명상이란 그럼 어떤 걸까요? 현재적으로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존에 있었던 가치들은 선지후행이라고 그래요. 뭔가를 알고 그것을 판단해서 구조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방식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행합의라고 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직자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행동주의라고 해요. 행동주의. 명상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쓸 수 있는 가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동설이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처럼 현상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한 번 관점이 바뀌면 그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천동설로 세팅이 돼서 나와.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하지만 지동설을 학습받으면서 객관적으로 그걸 봐서 아느냐? 경험으로 아느냐? 내가 제일 좀 얼핑하다는 사람들 그룹 중에 뭐가 있냐면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마라. 야, 인간이 우주를 아는 것 중에서 경험한 거 얼마 없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것도 태양에 가서 눈으로 보는 거 아니야. 그냥 유비추리를 통해서 객관적인 것들을 쭉 넣어주면 어느 순간에 관점이 바뀌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한번 특이점이 바뀌는 거는 순간인 거지. 점차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돈오라고 합니다. 돈오. 진정한 특이점은 다시 환원될 수 없어요. 그걸 불가역성이라고 합니다. 한 번 넘어갈 수는 있어도 다시 되돌아와서 지동설 믿다가 천동설로 되돌아오는 놈은 없어. 단어를 외웠다가 까먹는 거는 이런 특이점이 발생되는 부분, 구간이 아닌 거예요. 단순 반복을 통해서 장기 기억화시키고 장기 기억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려요. 하지만 몇몇 가지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 인간이. 그런 게 진짜 명상. 그리고 그것은 죽을 때까지 내가 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 꿈속에서는 기억을 못하느냐? 꿈속에서도 너 지동설 이해하고 있다. 꿈속이라고 천동설로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삶과 절대 유리되지 않는 명상 깨달음. 제가 지금 혼란이 오는 건 명상하면은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앉아서 쓰레기입니다. 인생은 버라이어티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명상을 또 다른 가설 공간으로 놔서 나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인생은 모두 일회성밖에 없고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순간의 영혼인 거지.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계속 영혼으로 이렇게 가는 정도밖에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체가 명상 아닌 것이 없다니까. 맨 처음에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려고 하지 말고 카오스를 긍정하면 부정할 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을 대상 자체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은 있는데 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공소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범죄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야. 우리의 인생이 순간순간밖에 없다라는 것에 깨어있는 것이 명상이다? 그러한 개념도 가능해요. 건강에서 나오는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이라는 건데 논리적으로만 보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가 추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사실인지를 객관적으로 다시 불러올 수는 없어. 미래도 예상 가능치에 존재하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현재는 사실 과거와 미래가 충돌하는 지점일 뿐이지 현재는 존재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게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현재일 뿐이에요. 그렇게 인지하면 스트레스 받을 대상이 없다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러면 부해가 치미는 건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건 이제 현실에서.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건 진재의 측면, 바닥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본질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현실에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속재의 측면이라는 게 있어요. 파도의 측면이 있는 거죠. 전체 바다의 양은 총 언제나 똑같고 양은 똑같고 거기서 바람이 불든 지랄을 하든 결국 결과값은 똑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인 거고 하지만 높은 파도도 있고 잔잔한 바다도 있고 그것은 차이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존재하는 이 차이는 무의미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매트릭스라는 영화는 깬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매트릭스 속에서의 상태는 다 무의미하다라고 봤고 인셉션은 그것도 유의미한 값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개념이라니까요. 중국의 장자 철학에서 나와요. 그 인셉션 같은 식의 개념이 중국 장자 철학에서 나와. 옛날에 그 쓸데없는 소리들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호전무. 그쵸. 그런 얘기들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본질과 현상이라고 하는 이중 구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현상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방어 기제를 필 때 본질적 방어 기제를 피면 내가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 그럼 본질적 방어 기제를 피는 거예요. 내 데미지를 최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거는 피하는 게 회피가 좋고 회피가 안 될 때는 갑옷을 입는 게 좋은 거예요. 갑옷을 입으면 방어 기제죠. 결국은 갑옷을 입으면 데미지를 안 받는 게 아니고 데미지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헬멧을 착용하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교통사고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치명상을 안 입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게 배경이 안 깔리면 설명할 때 저게 어려울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하는지 모르겠다가 될 수도 있어요.